문헌연구법의 용도는요. 그래서 용도는 지금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의 삶, 이런 것들, 그 과거의 일을 알고 싶을 때, 즉 역사적으로 과거의 일을 알고 싶을 때, 그럴 때, 또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연구하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문헌연구법을 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구한말, 여성의 삶,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,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문헌연구법이 가장 적당하죠. 또 여러분 보세요. 북한 학생들의 생활. 이런 거 연구하고 싶어요. 그럼 북한 방문해서 면접하고 참여 관찰하고 또는 질문지 돌리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북한 교과서 구해보고 또는 북한에서 나온 노동신문 같은 거 구해서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학생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거의 사건들 또는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그런 일상, 삶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을 때 문헌연구법을 씁니다. 또 어떤 때 쓰냐면요. 해석적 연구 방법이든 또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든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, 문제 인식이 먼저인데요. 문제 인식할 때 또는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가설을 설정할 때 이런 과정에서 참고하게 됩니다. 문헌들을. 기존의 연구 동향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문제 제기를 더 할 수 있는지 계속 책을 찾아보죠. 우리가 어떤 연구를 수행할 때는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. 제가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다큐 프라임 문명과 수학이라고 아세요? 다큐? EBS에서 진짜 유명했던 다큐인데 그 문명과 수학 PD님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. 그 PD님이 문명과 수학이라는 그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수학 관련된 책을 한 200여 권을 모아서 막 본 것이었대요. 몇 달 동안. 그래서 모든 연구의 시작은 이 문헌으로부터 출발합니다.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주제를 뽑아낼지, 수학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되겠는데 어떤 주제를 구체적으로 뽑아낼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는 먼저 문헌부터 본다는 거죠. 그래서 실증적이건 해석적이건 이 모든 연구 방법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.